안녕하세요. 고성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02쪽 목민심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민심서는 이제 정약용 선생이 쓰신 글이죠.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이 수령들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쓰신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건데, 선생님도 이 그 앞에 지난 시간에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목민심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지도자의 길이라는 게 쉽지 않은 길이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볼까요? 자, 맨 처음에 특이하게 주장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주장. 그러니까 요 세 줄이 결국 정약용 선생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네. 자,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 볼까요? 자, 형벌은 백성을 바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최후 수단이다. 그러니까 형벌을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형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자, 보니까 수령은 어떻게 해야 되냐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야? 자신을 단속하고 스스로를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법을 받들어 엄정하게 임하면, 그러면 수령이 스스로 단속하고 법을 잘 지키면 백성이 죄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형벌을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결국은 형벌은 쓰지 않아야 한다. 형벌을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처음 주장부터 벌써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는 완전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형벌은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선생님이 빨간 줄 그어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줄을 그어가면서. 자, 첫 번째 주장이 형벌을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다 빨간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예증, 예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예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벌은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밑에 예시라고 썼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두 번째 줄 보이시죠? 예를 들어보자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걸 예시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실제로 예를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증도 되고 예시도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예를 들은지 볼까요? 자, 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한 고을에 있어서랴.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것, 가정을 다스리는 것, 고을을 다스리는 것 결국 다 똑같다.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찌 가정 다스리는 것을 살펴보지 않겠는가 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국가나 고을을 다스리는 법, 이것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자.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를 듭니다. 자, 가장이 날마다 꾸짖고 성내어 자제를 매질하고 종아리 치며, 뭐 가장이 먼저 나오죠. 가장은 뭐 주에도 나와 있는데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은 그야말로 그 집안의 우두머리, 그 집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국가에서는 임금이 될 테고 고을에서는 수령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가장이 맨날 꾸짖고 성낸대, 그리고 매질하고 종아리를 친대.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아주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자제라는 것은 원래 아들과 동생이란 뜻인데 자제, 이 말은 이제 주로 다른 집의 그 자식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막 꾸짖고 성내고 매질하고 종아리 치고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비를 묶어놓고 두드린다. 여기 두드린다 나올 때 결국 매질하고 종아리 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비는 뭔지 알죠? 저 종이란 뜻인데 노비라는 말 말고도 요 밑에 보면 여기 지금 선생님 노비 이렇게 마킹을 한번 해볼게요. 노비라는 다른 말에 밑에 보면 노복이란 말도 있어요. 여기 노복. 그 다음에 비복이란 말도 쓰죠. 그러니까 노, 비, 복 요 세 글자 사실 같은 글자들입니다. 요걸 묶어서 노비, 노복 혹은 비복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나누면
노는 남자종을 말하고 비는 여자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복할 때 이 노복은 둘 다 남자종을 말하는 거죠. 비복하면 여기 노비는 남자종, 여자종, 비복하면 여자종, 남자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성을 굳이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에는 남자종, 여자종 역할이 또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노비, 노복, 비복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자식들이나 종들은 전부 다 이 가장이 다스리는 그런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맨날 때리고 이러면서 다스린다 이거죠. 돈 1전을 훔치고 국한 그릇을 엎질러도 용서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수를 저질러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심하면 쇠망치로 어깨를 치고 다듬잇 방망이로 불기를 친다. 어우, 쇠망치로 어깨를 맞으면 어깨 남아나질 않겠네요. 그쵸? 다듬잇 방망이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다림질을 하는 그런 도구인데 천을 방망이로 두들겨서 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듬잇 방망이라고 합니다. 이걸 천을 쳐야 두들겨야 되는데 볼긴 엉덩이죠. 엉덩이를 때리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아프겠죠? 자,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더니 그 결과는 뭘까요? 그러나 자제들의 눈속임은 더욱 심하고 노비들의 도둑질도 더욱 늘어간다. 그러니까 아주 강압적으로 하면 말을 들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어떻게 그 가장이 두려우니까 작은 일이라도 해서 잘못하면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래? 눈속임, 도둑질, 그거 비해 어떻게 농간질, 이게 다 뭐냐면 가장을 속이는 거죠. 가장을 속이는. 왜? 안 걸리려고, 안 맞으려고. 그렇죠? 그러겠죠. 그렇죠? 온 지방이 모여 비방하며, 그러니까 비방은 남을 탓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잘못이 아니다. 왜냐면 맞을까봐. 그렇죠? 남 탓을 하는 거죠. 오직 잡힐까 겁내요. 살아가서 농간질하면.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불쌍하게도 이 가장은 그만 외톨이가 되고 가도 또한 어그러져. 선생님 빨간 줄 그어놨는데 주에도 나와 있듯이 가도는 집안의 도죠. 집안의 도. 밑에 법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도나 법도. 그러니까 집안의 법이 어그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마침내 법도 있는 집안의 꼴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 결국은 그 집안의 어떤 도를 세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적으로 다스렸더니 그 집안의 도가 무너지더라 라는 얘기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른 한 가장이 있다 그러죠. 자, 그는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의관을 정지한 다음, 자, 의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입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엄숙하고 단정히 앉아서 아침 문안을 받은 후, 아침 문안은 이제 아침 인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할 일을 분담시켜 각각 처리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가장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딱 차려입고 인사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제들이나 노비들이. 그럼 어떻게 가장이 이렇게 딱 차리고 있는데 자제나 노비들이 늦잠 잘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들도 빨리 옷을 차려입고 씻고 와서 인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날 할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받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못한 일 있으면 순순히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이게 참 멋있네요. 그렇죠? 막 화내고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앞에 가장 같은 경우는 뭐 잘못했어. 그럼 그냥 무조건 맞았겠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는 가르쳐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치가 될 만한 일, 주에도 나와 있지만 수치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피한 일이 있으면 숨겨서 드러내지 않다가 창피한 일인데 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의 말을 잘 따르겠죠. 그렇죠? 자, 한가에 있을 때 하나씩 불러서 차근차근 경고하고 꾸짖는다. 자, 가장이 부지런함으로 솔선하니, 선생님 솔선에다가 빨간 줄 쳤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가장의 다스리는 방법은 솔선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이라고 그러죠. 솔선수범. 먼저 하고 먼저 모범을 보인다 라는 뜻이죠. 자, 여러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고, 가장이 부지런함으로 솔선하니 여러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고, 가장이 검소함으로 솔선하니 여러 사람들이 검소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이 공손함으로 솔선하고 청렴함으로 솔선하여 표준이 이미 바르니 가장이 공손하고 청렴하고 한데 당연히 똑같겠죠?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자제들은 모두 예쁘면서도 스스로 삼가며 노복들은 순박하고 선량하게 그지없다. 그리하여 속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도둑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둑질하지 않는데, 아무도 속이지 않는데 자기 혼자 속일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 속이다가 발각돼도 가장이 조용히 불러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차분히 가르치니까 그 말 잘 듣는다는 뜻이죠. 이거 솔선수범하는 가장, 이게 영향력 있죠. 선생님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되게 게으른 성품이에요. 게으른 성품인데 좀 느긋한 그런 성품이죠.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그 문학과 독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뭐 정우상 선생님, 뭐 최은지 선생님, 광묘숙 선생님. 와, 이분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선생님 이제까지 같이 국어 과목 가르치는 그런 팀 중에 이렇게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 혼자 게으를 수가 없는 거야. 뭐 시험 문제를 내든지, 뭐 같이 무슨 수업을 진행하든지, 뭐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들 워낙 부지런하니까 내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교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뭐,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정말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이죠.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들 옆에 있으니까 선생님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통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다음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역시, 뭐냐면, 자, 여기부터 봅시다. 1년이 지나도록 마당에 매질하는 소리가 없고 화목한 분위기가 문에 가득하여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마치 봄바람이 스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봄바람을 스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랬으니까 뭐 직유법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이게 문학적 표현이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약용 선생이 그 수령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할 때도 상당히 그 문학적인 예술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동양의 맛이고 동양의 지혜고 또 정약용 선생 같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수준, 클래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검은고와 비파 서책이 맑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검은고와 비파는 악기고 서책은 책이니까 맑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화초나 가축들이 모두 살찌고 윤택해 보이니 묻지 않더라도 법도 있는 군자의 집이 여기에 있으면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자 가장이 솔선수범하니까 뭐 집안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좀 아주 이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뭐야? 선생님 빨간 줄 친 윗부분 가도가 어우러졌는데 여기는 법도 있는 군자의 집을 이루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솔선하여 집안을 다스린 결과는 법도 있는 군자의 집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앞부분의 사례와 이 뒷부분의 사례가 뭐 대조 혹은 대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반대되는 두 가지 사례를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끝에 보면 선생님이 유추라고 써놨는데 왜냐면 어떻게 요 다음에 이거 다른 걸 해볼까? 다른 파란색으로 빨간색? 이건 주황색도 있네. 주황색. 이러한 일로 미루어 보건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유추죠. 뭘로 미루어서 생각하는 것.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앞에 예시들을 가지고 미루어서 생각하기를 요 예시를 보니까 어떻게 수령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말소리와 얼굴빛. 말소리와 얼굴빛은 말과 표정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군주론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교언영색 배웠잖아요. 그렇죠? 교언영색 어떻게 무슨 뜻이었어요? 좋은 말과 좋은 표정. 근데 사실 그것의 의미는 겉으로는 좋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언색 이런 표현을 옛날부터 썼어요. 말과 얼굴빛.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교화할 때 뒤에도 나오지만 교화할 때 어떻게 아주 강하게 말하고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소리 얼굴빛은 백성을 교화하는 일에 있어. 다음 페이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나? 이건 지워야겠네. 줄기 어디냐? 오케이, 지워졌다. 자, 보시죠. 말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단. 말단은 끝을 말하는 거예요. 끝. 그래서 뭐 우리 몸에서 말단 뭐야? 손, 발. 근데 이제 옛날에 말단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중심이 아니라 제일 곁까지 주변에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말소리 얼굴빛은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낮은 수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형벌도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서 말다이다. 형벌도 가장 낮은 수준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파란 줄 쳐놨죠. 수령 자신이 바르면 백성도 바르지 않을 수 없고 수령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 비록 형벌을 내리더라도 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수령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바르면 백성도 바르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더라도 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럴듯한 게 그렇잖아요. 막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주 뭔가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너 잘못했어 그래서 막 때린단 말이죠. 그러면 맞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 지는 뭐 지도 똑같으면서 지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수령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재밌는데 천지가 생기는 이래로 이 이치는 항상 변함이 없었으니 어찌 잡설로서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잡다한 말로써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그랬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약용 선생과 반대의 의견은 전부 다 잡설인 거죠. 그렇죠? 뭐 군주론 뭐 이렇게 갖고 아유 잡설 뭐 이러면서 그게 뭐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인용으로 끝나는데 이게 옛날 글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인용을 통해서 딱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경우. 자 정선이 말했다. 누가 말했다 그랬으니까 인용이겠죠. 그리고 이게 결론입니다. 옆에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경산소화에대가 겸재정선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 그래서 그 정약용 선생이 이 그 수령들의 자세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여러 책들, 사례들을 모아서 쓴 것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자, 중국의 정선의 말을 들어봅시다. 자, 가시에 손이 찔리고 가시 넝쿨에 발이 상하여도 온몸이 아픈데 형장의 독은 그보다 100배 더하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몸이 아픈데 형장의 독, 이 형장의 독은 정말 무시무시한데 이 형장은 옛날에 우리가 뭐 사극해보면 곤장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곤장. 그러니까 그 몽둥이의 몸에 닿는 면이 엉덩이를 다 덮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관가에 잡혀가면 그래서 곤장을 맞는다 치면 곤장을 한 대, 두 대 때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10대 이상 근데 한 10대만 맞아도 엉덩이가 터져나가는 수준이고 막 100대도 맞고 그랬거든요. 100대 맞으면 죽거나 뭐 하반신을 못 쓰거나 뭐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 형장이란 것은 매우 가혹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아픈데 이 정도로 맞으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런데도 자기 감정에 휩쓸려 이것을 함부로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실제로 옛날 수령들 어떻습니까? 저자를 매우 쳐라 뭐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매우 치면 죽는데 그렇죠? 자 범이 앞에 있고 함정이 뒤에 있으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것. 자 소리를 질러 구원을 요청하는 법이다. 옥리의 농간으로 생긴 고통이 이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이 형벌을 주는 벼슬아치들이 아주 농간을 부리는 거죠. 그냥 정당한 것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뭔가 그 꾀를 만들어서 그래서 형벌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의 고통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진퇴양난과 같다는 거죠. 범이 앞에 있고 함정이 뒤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죠.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빨간 줄 뭐야 결론 무고한 백성들이 형벌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수령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주론과 목민심서를 다 같이 봤는데 어떤가요? 선생님이 서두에 말했듯이 정말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두 가지 것들을 다 참고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